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7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또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무렵이 조금 아쉽게 살짝 밀려서 끝나긴 했지만 상승폭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타났고 최근에 좀 강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이쪽은 다소 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향후에 지금 일부 이제 방산업종이라든지 지약바이오 그다음에 오늘 뭐 일부 엔터 미디어 이런 쪽에 상당히 또 다시 수급이 순환매되는 모습, 그리고 조선업종까지도 상당히 좀 쉰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 보였고요. 한화오션이 오늘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또 기록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역시 나타나고 수익률 게임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지금 종목이나 섹터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을 잘 고르신다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또 시장이 아닌가. 1월달 접어들면서 11월, 12월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매해볼 만한 시장,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올 한 해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시장도 좀 뭐 지수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잘 매매를 또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목은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방송을 아예 안 하면 모를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들으시기에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약은 아직 먹고 있습니다. 많이들 또 걱정해 주셔가지고 또 그런 힘을 받고 빨리 또 완벽하게 목소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오늘 시장이 조금 늦게 방송이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4.8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한 가운데 조선과 유리기판, 양자, 암호, 인터넷, 온디바이스 AI, 카메라 모듈, 대형 IT 대표주, LNG, 자율주행, 자동차와 부품주들이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폭스콘발, 빅테크 랠리의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폭스콘이 지난 4분기 매출 전년 대비 15% 성장한 639억 달러 기록하면서 기술주 강세 촉발을 일으켰고요. 엔비디아도 신고가 경신까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별적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 보도, 이게 미국 외신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갑자기 달러 약세로 진행되면서 위험 선호가 촉발되기도 했지만 트럼프가 즉각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트윗을 다시 올리면서 상승폭이 또 반납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보복 관세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몇 개 업종에 대해서만 좀 낮은 뭐 보복 관세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관세의 어떤 부분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외신에서 나왔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또 트럼프 쪽이 반박을 했죠. 그래서 어제 저녁 한국 시간 9시 이후인가요? 이런 외신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 달러가 약세로 확 전환되면서 워낙 강세로 이게 접어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게 트럼프 쪽에 반박이 나오면서 일부 좀 되돌림이 다시 나타났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미국의 12월 서비스업 지수도 56.8로 33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일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포함된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56.8로 33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채 10년물이 4.6% 선에서 등락이 되고 있죠.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3.7, 3.8 정도까지 밀렸던 자리도 있었는데요. 4.5를 돌파하면서 4.6 정도 언저리에서 잘 안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뭐 4%대 그리고 4% 무너지면서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면 금리나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10년물 국채금리가 견조한 지금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잘 안 빠지고 있다. 이것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피는 저가 매수의 3거래일 연속 유입이 지속됐고요. 외국인 기관 코스피 현물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일단 장중에 들어왔었습니다. 외국인들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기관은 연기금 투신 위주로 현물 순매수 지속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원달러 환율도 1,450원 중반 정도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2월 외환 보유액이 4,156억 달러로 석 달 만에 반등을 줬다는 것도 시장의 우려를 다소 좀 감소시킨 안정적인 요인이다 볼 수도 있겠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업종에서는 오늘 조선업종, 특히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고요.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테마군으로서는 유리기판, 우크라이나 재건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상승폭이 상당히 부각이 됐는데 지금 CES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돌아오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련된 13일부터 16일까지의 시장의 모멘텀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함한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오다가 이제 미국의 필리조선소 경영 정상화 착수 소식 그리고 숙련공 채용 관련된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트럼프 또 취임 2주를 앞두고 수혜 기대감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죠. 조선업종 관련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재건 관련주도 뭐 건설기기와 더불어서 젤렌스키가 미국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20일 그러니까 5일 후 25일 정도에 종전회담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테마주들이 재건주, 건설기계주가 이렇게 반응을 또 했다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108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6%대 여전히 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이런 지표가 또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역시 트럼프 발언에 주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오후장 들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고 차익 실현이 좀 나왔지만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등이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3일부터 15일까지 차주에 예정된 가운데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 보입니다. 조선업종의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1승이라든지 현대힘스 그리고 성광밴드 등의 조선기자재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폭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미국의 AI 반도체 강세와 그다음에 CES 2025 개막에 따른 뭐 HP 테크놀로지, YC캠 등의 유리기판도 오늘 상당히 주가들이 급반등이 나왔다. 근데 뭐 대부분 또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저희 카카오엔터 신규 팬덤 플랫폼 출시 소식에 뭐 DOU가 하락을 했는데 제한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오늘은 다시 반등세로 접어들기도 했고요. 자, 코스피는 장 초반 2,520선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반도체 대형주 하락에 상승폭을 일단 반납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저가 매수가 이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타나면서 수급 쪽으로도 분위기 반등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던 종목들은 역시 이제 업종이 조선업종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을 통해서 해군력을 강화, 중국 견제 의지를 다시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해군 MRO 사업에 진출한 바가 있는 하나오션 등의 조선업종들이 상당히 강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기자재까지 상당히 좋았고요. 방산업종도 일부 방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로템 관련해서도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리포트가 또 나왔고 한편 CES 2025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에서 RTX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GPDDR7이 탑재된다고 언급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상승폭 축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 이번에 마이크론의 GPDDR7이 탑재된다고 엔비디아 CEO가 말을 했지만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면서 이와 관련된 GPDDR7은 메모리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사실 디램 3사가 모두 공급한다라고 장중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내일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다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빠졌다면 다시 되돌림이 내일 상승적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에서는 마이크론 제품이 들어가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꼭 빠진 것처럼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담당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3사가 모두 공급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업종별로는 일반 서비스, 제약, 전기가스가 강세였던 반면 IT 서비스와 보험, 운송, 창고는 약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종이 오늘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HDI 한국조선해양, HDI 현대마린솔루션도 강세를 보였고 특히 하나오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올라왔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기대감과 그다음에 1월 중 폴란드와 2차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고요. 그 외에도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강달러 효과, 4분기 실적 개선 효과 이런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백신 공장 매각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반사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 발표 예정이라는 점 부각되면서 제약 바이오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 외에도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등의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반도체 업종은 제가 아까 약세를 보였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마이크론 제품 탑재설은 마이크론 제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도 같이 들어간다는 한국투자증권의 커멘트를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주로서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제휴 인수를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그대로 진행할 걸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소액주주들과의 지금 이수페타시스 관련된 미팅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기사에 따르면 미팅 자리에서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계속 피력했다, 이수페타시스 쪽에서. 그래서 이게 인수계약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계약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철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만 고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액주주 연대들은 이렇게 행동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그만 유상증자 관련해서 철회하기 전까지는 뭐 그대로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이수페타시스가 이러한 이야기가 좀 전해지면서 다소 좀 아쉬운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 상승하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출판, 매체 복제 강세 보였던 반면 금융과 전기전자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그 시황맨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감사하게 오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코스피가 10% 이상 하락했던 그 다음 해에 이제 시장이 어떠냐 이야기인데, 연초에 지금 시장이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며칠 정도 흐름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1월 초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코스피는 2000년 이후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다음 해에는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는 연속 하락도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뭐 IMF나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10% 이상 코스피가 하락한 그 다음 해에는 증시가 오른 경향이 상당히 높았다 이야기되고, 꽤 오른 폭도 상당히 높게 형성됐다는 거죠. 6번의 경우에 모두 다음에 코스피는 올랐고, 평균 상승률은 뭐 그 다음에 25% 정도 상당히 급반등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런 자료입니다. 작년 하락폭이 마이너스 9.6% 정도 수준인데, 이걸 갖다가 달러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변했기 때문에 이 달러로 환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빠진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외국인 시각에서는 어떤 저평가 매력이라든지 많이 빠진 걸로 보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한 가운데 한국 시장이 환율 영향으로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빠져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겠죠. 어닝이 사형 조정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또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쉴 때 같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꽤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조정이 뭐 급락이 아니라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뭐 정상적인 건전한 조정이 나온다고 할 때 국내 시장이 그렇게 꼭 나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국내 시장의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건전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한국 시장이 아웃퍼폼을 미국 시장보다는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말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뭐 한 5, 60번 정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고, 주가가 이렇게 한국 시장에 와 있는데, 미국 빠지면 한국도 빠지기 때문에 저점이 더 내려갈 거니까 그때 살게, 이런 개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올해 고점에서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죠. 워낙 지금 많이 쏠려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만약에 건전한 조정이 나온다면, 뭐 급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꼭 같이 빠질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한국 시장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꼭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긍정 편향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못 올랐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 그리고 어닝에 대한 바닥이 어느 정도 왔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글쎄요, 4분기 그다음에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더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 준다면 어닝에 대한 상향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주가 수준이 좀 회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아주 아웃퍼폼을 많이 하면서 뭐 3,000포인트 넘어간다 막 이렇게 보기 지금은 그렇게 보기엔 조금 쉽지 않은 국면일 수도 있겠지만은 섹터나 종목별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꼭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간단한 매크로 지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바로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기대감이 선반영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행사에는 550개 업체와 8,000명의 투자자,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행사에서 올해 사업 계획과 중장기 비전, 기업 성장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마 CDMO 경쟁력을 홍보하면서 사업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관련된 공장을 일부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에 관련된 이슈도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도 서정진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이제 발표에 나서면서 서 회장이 항체 약물 접합제 ADC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등의 신약 개발 성과 및 비전을 소개하고, 지난해 12월 출범했던 CDMO 자회사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37호 신약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자큐보를 개발한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사 미팅을 추진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 등을 소개할 계획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도 T세포 증폭제 NTI-17 관련해서, 그리고 카티 치료제 병용 임상시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모멘텀을 이제는 CES 쪽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모멘텀을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그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 바이넥스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고요. SK바이오팜, 네오이뮨텍, 비보존 제약, 3일제약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5장까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좀 상당히 견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지난해 12월에 국내 비상계엄령 등과 포함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가도 좀 빠졌고, 작년에 알테오젠을 필요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꽤 많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연말에 대주주들이 조금 이렇게 회피하는 물량들을 좀 내기도 하면서 11월 달, 12월 달 조금 조정을 확실히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금리 분위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그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올해 금리 인하 폭의 축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확실히 연말에 받았다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최근에 연말 연초 섹터 센티먼트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올해 첫 번째 IR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빅파마나 바이오텍 간의 연간 마일스톤과 개발 사업 방향성 발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를 했고요. 관련해서 M&A라든지 라이센스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서 발표하는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브릿지바이오, 롯데바이오로직스, 휴젤, 크리시스 등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또한 지금 1월 하순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데 4분기 강달러가 지속됐기 때문에 수출 지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이 환율 효과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SK바이오팜도 수출 기업으로서 환율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호실적과 긍정적인 올해 가이던스 제시가 기대되면서 삼바라든지 바이오팜 이쪽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1월에 주목해야 될 관련된 이벤트로서는 알테오전의
2019년 1차 계약사와의 임상시험 진입 여부가 일단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SK바이오팜의 세컨드 프로덕트 도입 여부라든지 세 번째로서는 리가켄바이오의 ADC 기술 수출 여부라든지 올릭스의 기술 수출 여부가 일단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1분기 이벤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세증권에서는 탑픽은 엑스코프리 기반으로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 SK바이오팜을 탑픽으로 잡은 것 같고요. 최근 1조 원의 대규모 수주를 또 한 번 기록해서 올해 4월 달에 5공장 가동을 또 앞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탑픽으로 잡았습니다. 생물보안법 중장기적인 수혜가 또 기대된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작년 10월에 오너약품과의 패키지 딜 이후에도 추가적인 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리가켄바이오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한국투자증권의 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띄워주시면 주요 바이오텍 현금과 올해 주가 모멘텀 정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액이 지금 5,400억 이상입니다. 현금 보유가 거의 한 5, 6천억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오리온 쪽에서 투자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자체가 현금 보유가 뭐 5, 6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증자에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좀 멀어져 있다. 리가켄바이오는 갑작스러운 증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 같은데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을 받았던 상황인 것 같고요. 1분기에 아마 중국의 복성제약 관련해서 유방암 3차 치료제 중국 BLA 제출 등이 이제 이벤트로 있다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코오롱 티슈진, 보로노이, ABL 바이오, 바이넥스, D&D 파마텍, 에이플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 등과 관련해서 주가 모멘텀 이번에 정리가 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월별 정리를 본다면은 컨퍼런스 학회 1월 달에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쭉쭉쭉 관련된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삼바, 셀트리온, 휴지엘, 브리치바이오, SK바이오팜,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텍.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고요. 4월 달에는 코오롱 티슈진과 그다음에 AACR에서 항암제 개발 바이오텍 등도 상당히 지금 눈여겨볼 만한 4월 달에 이벤트가 있다. 6월 달에 같은 경우 아스코가 있죠. 유한양행이라든지 ABL 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뭐 보로노이 등의 6월 달에 이벤트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뭐 개별 기업별 이벤트 보시면 25년 1분기와 2분기 이렇게 개별 기업 관련된 이벤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휴젤, 대웅제약, 리가켄바이오, 바이넥스, 에이플바이오, 뭐 보로노이, 삼성당제약 등등이 좀 나와 있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복성제약, 중국 쪽에 복성제약 관련된 유방암 3차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 올해 2분기에는 삼바, 유한양행, HK이노엔, 대웅제약, D&D 파마텍, 브리치바이오 이런 관련된 이벤트가 2분기까지 이어지니까 이렇게 표로 정리된 부분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제가 올려드리는 3프로TV 앱에 시내 자료실에 들어가면 이게 정리가 되어 있고,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발췌해서 보시면 거기에 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말 이후에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꽤 많이 주가들이 꽤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 꽤 올랐기 때문에 눌림이나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제약바에도 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삼천당 제약도 꽤 많이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조정이 조금 눌림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반등을 줬는데요.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현지 시간 6일 보수 성향 라디오 휴잇쇼에서 유선으로 출연하면서 해군을 재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대씩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어쩌면 우리는 선박 건조의 동맹국을 또한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맹국은 결국 한국이 아니냐라고 시장은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가 필요하고 중국은 4일에 한 대씩 배를 띄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저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동맹국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그게 뭐 어쨌든 지금 한국이 상당히 그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한
어떤 부분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동맹국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아닐까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일본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도 오늘 어제죠. 울산 HD 현대미포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명명식에 참석해서 수출입은행은 조선업황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 선박금융 지원 계획을 전년보다 1조 원 늘린 12조 원으로 증액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25년 경쟁국 추격을 뿌리치고 글로벌 조선 1위의 위상을 확인하는 해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HJ중공업 오늘도 상당히 좋았고요.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죠. 하나오션 상당히 높게 올라왔고 삼성중공업, 일승, 성광밴드, 현대힘스 등의 조선과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은 이 조선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글쎄요. 올해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이 조금 주가가 오른 이후에 좀 우려를 사왔고 그 다음에 현재 PBR이 3배에서 4배까지 올라왔다. 과거에 PBR 2배가 넘어가면 일단은 고점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졌던 섹터가 이제 조선업종인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PBR이 3배, 4배까지 올라온 점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양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선업종이 상당히 수급적으로나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분위기는 맞는데요. 상대적으로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또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은 조금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조금은 인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까지 마무리를 드렸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반도체와 유리기판주가 주가들이 움직였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오후 들면서 마이너스권을 좀 접어드는 모습이 꽤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이 보였는데 이 한미반도체라든지 일부 조금은 종목들이 좀 버틴 종목도 있긴 합니다. 테크인 같은 것도 최근에 주가가 좋았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좋았죠. 자, 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폭스콘 실적 호조에 따른 AI 반도체발 강세 속에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3.43%, 그리고 AMD가 3.3%, 퀄컴이 1.28%, 브로드컴이 1.6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45%, 그리고 TSMC가 5.46%, ASML이 7.58% 등 AI 반도체 관련 중심으로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폭스콘은 역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견조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조 1,300억 대만 달러, 약 95조 원을 기록했다 밝혔고요. 특히 지난해 12월 매출이 42%나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볼 수 있겠죠. 역시 폭스콘도 AI 수요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AI 쪽이 살아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레거시 쪽보다는 역시 ASIC 반도체라든지 AI GPU라든지 그다음에 HBM 이쪽과 관련된 3D 패키징,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젠슨왕 CEO가 8년 만에 기조연설을 CES 2025에서 했었죠. 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오전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별 캐펙스와 컨센서스인데요. 이게 메리츠 증권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캐펙스인 것 같고요. 옅은 하늘색이 25년 FY25의 800억 달러 캐펙스 예상 궤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상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된 캐펙스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난주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만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23년 회계 연도에 캐펙스가 각각 281억 달러 그리고 24년 회계 연도에 445억 달러인데 고려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한 2배 정도 24년 회계 연도 대비 2배 정도 AI 하드웨어 투자만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의 성장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죠.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경쟁적 캐펙스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멜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AI 경쟁이 역시나 아직까지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 1월 6일 트렌드폰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최신 AI GPU 출하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어렵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는데 AWS의 자체 AI 칩 출하량은 전년 대비 70% 성장할 것으로 평가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시사점이 있는데 멜치증권에 따르면 AI 하드웨어 캐펙스 증가 속도 둔화 시점이 예상보다 그 시점이 더 뒤로 지연될 것이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캐펙스 증가 속도가 둔화 시점이 바로 오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AI 하드웨어 캐펙스 증가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좋다.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당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에서 ASIC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핵심 수혜를 볼 가능성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이나 그 다음에 이런 쪽도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5장 들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넘어간 종목이 꽤 나오면서 유리기판도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IT가 상당히 아침에 좋았다가 약간 차익 실현이 좀 하는 그런 모습도 꽤 나왔다라고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증권에서 SK하이닉스가 이번에 HBM 캐파를 늘린다는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자, SK하이닉스가 25년 말 HBM 캐파 상향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추가 증설의 함의와 밸류체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 HBM4가 등장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HBM4로 가면 캐파 잠식 효과가 추가로 확대되고 수율 확보의 난이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율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공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삼성증권의 예상치 전망치였던 월 145K로는 26년 상반기 생산 체력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적 차원으로 25년 말에 캐파를 추가 상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25년 판매 극대화, 치킨 게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25년 말에 캐파를 늘린다는 것은 캐파의 증가가 생산으로 반영된 시점은 26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25년도에 물량 증가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다운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증권의 25년 말 HBM 캐파 전망을 기존 145K에서 155K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최대 160K까지 상향이 가능할 것을 판단을 하는데 D램 원비를 모두 HBM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요. HBM 수요가 강하다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사업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를 방지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서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그런 쪽으로는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밸류체인에 대한 온기가 퍼질 것으로 봤는데 결국은 이익 체력은 보다 견고해질 수 있고 투자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밸류체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HBM 캐파 증설과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삼성증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SK하이닉스 밸류체인별 수혜 후공정 쪽입니다. TC본드 같은 경우는 역시 반비 반도체,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도 TC본드에 수혜 업체를 일단 거론을 했어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SK 홀딩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도 SDI도 수혜까지 기대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와 계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한미반도체와 넥스틴, 테크윙 등도 일단은 검사 계측 장비 쪽도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삼성증권 추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 표에 언급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또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이 한미반도체도 반등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PSK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테크윈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해 장비 관련된 포캐스팅을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IR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지금 최근에 테크윈 이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강했던 ISC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최근에 글쎄요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 ISC나 리노고 이런 쪽은 살짝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조정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첫 번째 차트 보여주시면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보시면은 피디님께서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도쿄 일렉트론 오늘 장중입니다. 장중에 보시면은 거의 11% 정도 도쿄 일렉트론 관련된 차트가 급등을 하고 있죠. 오른쪽 끝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오른쪽에 급등각이 하나 나오고 있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은 ASML 홀딩 ADR입니다. 이쪽도 보시면 자, 이것도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장대 양봉, 갭 상승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이게 그 트리플아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뭘 시사하는 거냐? 자, 어제와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해외 쪽에 관련된 종목을 좀 보자면 큰 변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것 가운데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던 전공정 장비주들의 대표 주자인 ASML과 도쿄 일렉트론, 그러니까 TL이죠. 모처럼 이틀 동안 급등했다는 겁니다. 전공정 장비주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종목이 모두 100일선을 돌파했고 100일선을 이탈했던 게 작년 7월이었고 이때부터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안 좋다는 얘기가 시장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전공정 장비가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죠. 아까 보니까 ASML도 마찬가지고요. 도쿄 일렉트론 엄청 빠졌었는데 반대로 지금의 일단 돌파가 일단 나오고 있는 모습은 레거시 메모리 관련된 소부장 관련해서 수요 둔화 우려가 최극단에서 이제 완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우려가 피크를 치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주가에 대한 강력한 리바운딩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ASML 같은 경우는 7.8% 이상 급등을 했고요.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아까 11% 가까이 갭 상승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전공정 장비주가 해외 쪽에서 주가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렇게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전공정 장비주들도 살짝 좀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도 조금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오늘 일부 화장품주가 올라왔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역시 작년 하반기에 불거졌던 피크업 우려로 인해서 화장품 업종의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 밸류에이션 디렉팅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업종별 밸류의 매력적인 구간이다. 글로벌 확장 스토리 이전으로 이미 주가가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도한 우려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예상 수준의 수요가 확인되면 밸류에이션의 정상화가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표 하나 보면 상당히 쉽게 이야기될 수 있죠. 자, 표 하나 보시면 한국 화장품의 수요 지표와 밸류에이션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표를 보시면 검은색 실선이 화장품의 12개월 포워드 PR입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빠져 있죠. 한 3배 정도까지 밸류에이션들이 화장품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게 40배 넘어섰지만 23년 기준을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20배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2배, 13배 정도까지 빠져 있고요. 오렌지색 실선을 보시면 중국 제외 수출 증감률인데 수출 증감률이 거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회색 실선 보시면 화장품 수출 증감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수출 증감률이 거의 4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일본, 동남아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밸류는 오히려 빠졌죠. 밸류가 23년 기준으로도 20배가 넘어섰는데 지금 13배 정도까지 빠져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한국 화장품 수요 지표와 밸류에이션 추이 보시면 ODM 3사 합산 국내 매출 성장률인데 화장품 관련된 12개월 포워드 PR이 10배까지 ODM이 빠졌는데 지금 합산 성장률은 거의 6% 정도 30%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장률이 23년 초반의 성장률보다 합산 성장률이 엄청나게 튀어올랐습니다. 23년 초반에는 성장률이 5%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25, 26%까지 성장률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ODM사도 너무 싸다는 거죠. 한국 콜마 코스맥스가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우려와 달리 수출 지표가 상당히 양호한데 여전히 수출은 고성장 중에 있는 거죠.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 제외한 수출을 보자면 중국을 제외한 수출입니다. 보시면은 작년 1분기가 33% 성장했고요. 2분기가 33%, 3분기도 33%, 4분기가 36%나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제외한 수출입니다. ODM 오더도 수출 추세를 계속적으로 우상향적으로 유지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4분기 연중 최성수기를 맞아서 글로벌 수요를
방증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주가 수준은 너무 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대중 화장품 수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대중 화장품 수출인데요.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실선을 왼쪽에 표시해 보시면 이게 3개월 평균 증감률인데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대중 화장품 수출도 마이너스권에서 증감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북미가 굉장히 좋고 일본, 유럽, 동남아 다 좋아졌는데 중동 지역까지도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중국 화장품, 수입 화장품 내 한국 점유율인데 지금 역시나 프랑스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은 1위를 하고 있지만 지금 회색으로 보시면 일본 화장품이 이제 조금 더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데 3위 정도로 일본과 거의 비슷하게 일본이 많이 빠지면서 한국이 올라가는 모습 회복 국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관련해서도 중국 쪽의 시장에서 굉장히 역성장이 심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 구간을 역시 접어들고 있고 성장률이 플러스권으로 지금 접어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뒷받침한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역시 상당히 좀 괜찮다로 보이고요. 오늘 주가 부분이 많이 빠졌던 그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장 후반 플러스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투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실리콘투가 이제 하루 이틀 조정을 좀 받았던 이유가 특정 브랜드사가 이탈한다는 루머가 좀 돌았다고 해요. 근데 관련해서 한투증권에서는 취급 국가가 너무 많고 국가 내에서도 고객사, 유통사가 많은 실리콘투 회사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특정 브랜드 이탈이라는 개념을 사실상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 특정 브랜드에 치우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브랜드사가 유통사와 총판을 선택할 때 진출하는 국가와 회사의 전략에 맞춰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해외 판매에 대한 니즈가 사라진 게 아니라면 실리콘투를 굳이 떠날 필요는 또 없어 보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루머 때문에 주가 빠진 것은 뭐 사실 좀 실리콘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사실 실리콘투의 뭐 일부 특정 브랜드의 이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한투증권의 담당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기 시작했던 2년 전부터 있었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벤트이긴 한데 사실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지만 다른 브랜드들이 또 계속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회사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2년 전부터 해왔다. 특정 브랜드 이탈 이런 우려는 2년 전에도 있었고 그런 루머가 있었지만은 뭐 그런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브랜드가 이탈되지만 다른 브랜드가 또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2년 동안 우상향을 그림을 그려왔다는 이야기를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 아마 실리콘투가 반등을 준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도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연구원께서 하나증권에서 이탈하셨다가 메리츠증권으로 다시 한번 지금 복귀를 하셨습니다. 너무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박종대 연구원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잘 예전에 좋은 자료를 너무 많이 봤는데 메리츠증권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주가 분석과 투자 전략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또 주셨습니다. 특히 실리콘투가 관련해서 수출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지역들이 실리콘투가 그 배경에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상당히 오늘은 또 리포트를 쓰셨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모두 실리콘투에 의존을 하고 글로벌 유통 85%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실리콘투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아모레퍼시픽, 펌텍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등도 상당히 좀 양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뭐 백화점, 편의점 등 지난해 4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 때문에 백화점, 편의점 등의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협상 관련된 기대감에 대한 발언이 부각되면서 재건과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정도까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 눈이 옵니다. 이번 주에 아마 하반기로 주 후반으로 접어들어가면서 영하 10도 가까운 또 한파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도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